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안관욱 선수. 이번 시즌 4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초반에는 좀 좋게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중간에 이 지지 옥션배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 또 안관욱 선수가 네. 충격의 패배를 당했죠. 누구에게 당했나요? 도은규 초단에게 네. 좀 안타깝게 패배를 했는데요. 그 네. 이후에 사실 좀 흐름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승부를 하다 보면은 매번 나쁠 수도 없고 네. 매번 좋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또 안간욱 구단 같은 실력자가 또 안 좋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지금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네. 9라운드에서는 이 음성 인삼의 네. 차민수 선수에게 승리를 네. 거두었고요. 이제 보통 이 뭐든지 가을에 강해야 돼요.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니어리그도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는 건데 이 가을에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간욱 구단의 최근 페이스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이 부천 판타지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저희도 이제 해보면은 막 몇 연승 열심히 때리다가 가장 중요한 가을 시즌 때 말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이 한 판을 이겨야 되는데 갑자기 페이스가 처음에 좋으면은 또 항상 나쁠 때가 있으니까요. 야, 근데 그나저나 이제 결국 이 바둑은 이제 여기 이 아래쪽의 모양과 이쪽의 형태가 나머지는 다 제압을 해요. 어쨌든 여기 모양은 견딜 수가 없죠. 백은 통째로 깨러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네. 조치훈 선수 못지않은 수단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서봉수단이 또 이렇게 과격하게 두는 경우도 좀 드문데 네. 그만큼 백의 입장에서는 두기가 아주 어려운 바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좀 아니었어요. 지금 형태를 보면은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이 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어서 이런 데 두면 뭔가 좀 받아야 되는데 여기 침입하면은 또 받아야 되고 이 백의 집은 계속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좀 엷을까요? 집이 플러스 되는 지금 상황은 절대 아니고 네. 마이너스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집을 왕창 깨야지만 좀 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뒀는데 이 주변에 흙돌밖에 없어요. 정말 백돌은 네. 단 하나예요. 혈혈단신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저런 게 이제 또 삼국지 같은데 보면은 조자룡이 조조군의 그 백만대군 속에서 혼자 해집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게 비유도 하시고 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 소설책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은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네. 우리 전투 역사를 통해서도 조자룡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드문 예인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오히려 원래 백돌이 주위에 이런 도 있다고 하면은 이거 어딜 안 있습니까? 지금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네. 온통 흙돌밖에 없으니까 차마 지금 끊지도 못하는 거죠. 백은 백이 지금 좌충우돌 여기저기 흙에 보이지 않는 약점을 좀 헤집어야 됩니다. 네. 거세게 흔들어가고 있는 네. 서봉수 선수이고요. 안관욱 선수가 지금까지 이 벽돌집 차분하게 네. 잘 쌓아 올렸거든요. 요즘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꿈이라는 건물주가 되기 한 80%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요. 여기만 딱 이제 지붕이 여기만 딱 세워지면은 올라가면은 완벽한 집입니다. 이제 흙이 막는 게 제 일감인데 그냥 여기를 이어도 흙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 정도로 바둑이 흙이 집도 많고 즐거움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막게 되면은 일감은 맞는데 백이 어떻게든 이 안에서 뭔가 움직이겠죠. 좀 안간욱 구단은 그런 부분을 지금 조심스럽게 두고 있습니다.
대감처럼 막아가는 선택을 했고요. 백이 정수는 원래 느는 건데 아마 서봉수는 여기를 쉽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도 뭔가 나중에 역습 한 방을 노리려면 좀 끊어야 됩니다, 돌이. 네, 그래서 뭔가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끊는 게 선수가 되면은 나중에 이쪽에서 뭔가 노릴 수가 있어요. 역시 저초 네. 같습니다. 정수는 아닌데 백의 입장에서 정수는 아닌데 판을 좀 흔들려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조금씩 좀 균열을 일으키려고 네. 하고 있고요. 흙도 끊는 한수일까요? 뭐 지금은 끊어야죠. 야, 근데 제가 혹시 해서 봤는데 저도 무조건 끊어야 된다 보는데 야, 유승희 캐스터 좀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은 여기 늘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냉정 네, 침착할 이렇게 수가 있나요? 두고 네. 여기 이렇게 씌워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 야, 근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차마 할 수가 없는 수네요. 네. 인공지능은 이제 무조건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야, 자, 인공지능은 어떤 수가 좀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끊지 말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백이 치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를 흙은 피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의도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싸움이 이제 백이 유리하진 않더라도 일단 끊기는 지점이 남으면은 이런 데 막 붙여가고 이럴 때 받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아마 여기저기 붙여갈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복잡해지니까요. 네. 자, 이제 흑백 모두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네. 보통 이제 상수와 하수가 바둑을 두게 되면 이 하수 쪽에서 여기까지는 잘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두실 때에도 모양이 그럴듯하게 짜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불리함을 의식한 이제 상수가 내 모양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막 헤집고 가지 않습니까? 결과가 끝나고 보면은 이상하게 흑돌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꼬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판을 둘 때는 이제 그 하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겁나죠. 모양을 펼치자니 들어와서 또 잡아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눅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가 못 들어오게끔 모양을 좁히면은 이상하게 또 해보지도 못하고 짓부족이고. 네. 하수의 서름입니다. 자, 안관욱 선수가 이 장면에서 초읽기 벌써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까다로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지능은 끊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은 이었어야 된다라고 했을 것 같네요. 그 약점을 남기는 거를 네. 일단 그 승리를 위한다면 일단 인공지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공지능은 승리를 위한 그런 사고방식이니까요. 약점을 남기는 거는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흑은 한 네, 점을 단수 늘었어요. 치는 대신 늘었어요. 지금 안 가는 구단도 원래 정수가 원래는 이쪽인데 왜 이쪽을 잡아야 되냐면은 백이 이제 끊어옵니다. 이쪽을 끊어오면은 아까 이쪽에 있으면은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움직이는 수가 있어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넣은 거는 그만큼 안 가는 구단도 상당히 좀 속으로는 굉장히 좀 흥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끊었어요. 자, 점점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흙이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요. 나간 다음에 이 선택이 지금 2가지인데요. 이렇게 둬서 거꾸로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공격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끌고 나오는 게 2번째인데 이제 어느 쪽인지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은 오히려 좀 백 쪽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어떤 수를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흙이 좋은 게 없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네. 예,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이제 백이 역전을 했다라고 보는데 뭐 그거는 뭐 저희 입장에는 알 수가 없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립니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끌고 나가진 못하죠. 네. 예, 두 점 잡히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제 일단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백이 잘 됐다라고는 인정을 해줘야겠네요. 형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여기가 흙이 시커맸던 데인데 이쪽에 흙의 모양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백은 여기를 두면서 이쪽 최선이 두 점은 제압이 됐어요. 네, 여기 뛰더라도 다섯, 이쪽을 나중에 여섯, 붙이면 이거 잡을 수 있으니까. 여덟, 네. 아홉. 자,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 공격이 좀 잘 안 들었습니다. 자, 서봉수 선수는 조금 비틀었습니다. 네. 밀어가는 수가 아닌데요. 있어도 어려운 수는 이거 받아주면 무조건 득이죠. 지금 서봉수보다 생각은 여기 받아주면 붙여갖고 꿀꺽 하겠다는 건데 아. 흙이 또 네, 이렇게 받아주지 네.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흙은 손을 빼도 이게 일곱, 흙돌이 잡히진 않나요. 그러니까 흙도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자, 이렇게 뒀는데 이거는 이제 붙이는 이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장문이죠. 여기 둘 때, 자, 이쪽을 이제 끌고 나갈 텐데, 끌고 나갔을 때 전체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강수는 흙도 여기가 가장 강수네요. 아, 그곳이 네. 급소일까요? 그럼 백은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이쪽으로 나와도 일단 빠져나가면은 이게 막히지가 않아요, 이쪽이. 네, 다섯, 어째 연결이 되면은 결국 이 안에서 백이 살기는 여덟, 또 쉽지가 않죠. 자, 날일자로 갔습니다. 네. 그 수는 약간 절반 정도 타협을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를 두면은 네. 이 돌은 두 점이 잡히니까 흙이 백을 전체를 잡지는 못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좀 정확하지 않겠죠, 서로 간에. 네. 하나, 백도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일곱, 시간이 없을 때는 확실한 수를 먼저 두게 돼요. 근데 오, 뭐 이 한 수로 스코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 여기 두고 여기 둔 거는 글쎄요, 뭐 그렇게 나쁜 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백이 여기 두게 되면은 흙이 잡히게 되죠. 흙은 결국 여기 이쪽을 둬야 돼요, 지금. 네. 그럼 백은 여기를 두는데 서봉수 구단의 생각 여기 왜 찔러놨냐면은 보통 이런 수들이 악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둬야지만 나중에 여기를 쬐을 때 둘, 셋, 네. 넷, 단수가 듣는데 여기 미리 와 있어야지만이 연결해서 아무 탈이 안 나죠. 아홉, 그건 돌의 구성 수익계 논리적으로 보면은 뭐 필요한 수인데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찬성을 하지 않고 네. 있고요. 네. 부분적인 수는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전체적인 형세가 제가 보면 선우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수를 잡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거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디가 그렇게 크길래 선수 잡으면 어디가 그렇게 크길래 지금 한 둘 때마다 바뀌냐 그러겠죠. 어디가 클까요? 네. 이쪽이 지금 이제 굉장히 아무것도 놓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먼저 둔 쪽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 흙이 이쪽을 먼저 두면은 셋, 다시 이쪽에 집이 생기는 거고 다섯, 여섯, 백 입장에서는 일곱, 당연히 이쪽을 여덟. 두면은 네, 이쪽 집이 훨씬 크고 흙을 모양을 지우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선수를 잡는 일은 없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이 바둑에서는 이제 여기가 일단은
이쪽으로 두면은 요 두 점이 이제 잡히고 해서 30초. 원래 처음에 흙이 여기 날일자로 둬서 이게 모양을 아주 크게 지을 때는 네. 제가 보면 5층 집 정도 생각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한 3층 정도로 이제 타협을 봤어요, 서로 간에. 아, 규모는 많이 줄었어요. 네. 그 정도는 이제 타협을 봤는데 네. 어쨌든 건물 아닙니까? 3층이어도.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더 깨야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흙은 지금 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쪽을 두면 여기 찌르고 네. 둘 때 하나, 여기를 끊으면은 셋, 물론 백이 연단수로 이제 안 됩니다. 여섯, 근데 일곱, 백의 입장에서 네, 이쪽을 끊지 않고 나오면은 이 양쪽을 끊어지는 게 있어서 네, 흙도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흙이 여기서 선수를 잡는다면 여기서 넣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쪽은 내주더라도 네. 선수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두기가 제일 낫습니다. 지금 유스인 캐스터가 얘기하는 대로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는 이쪽 약점이 생기니까 손을 빼기가 어렵겠죠. 네. 하나, 둘, 안관욱 선수 넷, 시간 연장책을 네. 먼저 사용을 했고요. 여섯, 네, 반발을- 승부수네요. 네. 승부수예요. 지금 보통으로 두면 못 이긴다. 이게 지금 서봉수단의 줄곧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끊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보통 우리가 그 귀변 중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을 만들기가 귀가 가장 크고 쉽고 그 다음은 변이고 그 다음은 중앙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중앙보다는 항상 이 네, 귀가 항상 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네, 여기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자, 좀 백의 입장에서는 막아주면 늘어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여섯, 네. 일단 느는 게 선수가 되면은 여덟, 흙의 입장에서 쉽게 못 뚫 거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가는 구단도 지금 술 정확하게 왜냐면 늘었을 때 막아서 늘었을 때 손을 빼자니 여기가 더 빨리 깨져요. 이쪽이. 네. 이건 그대로 잡히고 그러니까 결국 백이 늘게 되면은 선수를 잡아야 돼요. 흙도 여기를 차지하는 요충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서로 간에 30초. 하나, 둘, 거기까지 뚫어갑니까? 넷, 다섯, 오. 야, 일단 한번 일단 시작한 일이니까 끝장을 보는 수인데요. 네. 자, 흙은 단수를 쳐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은 칠 것 같네요. 일단은 네. 치는 것 자체가 손해는 없고 여기서 이제 백흙도 이런 데를 하나 두면은 과연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끊으면은 이제 나가서 네. 이게 묘하게 셋, 다 연결이 돼서 다섯, 백이 도로 이제 잡히는 모양이 되는데요.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마지막 네. 초읽기입니다. 긴박한 장면이네요. 서봉수 선수가 정말 네. 매섭게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상주 한우의 감독인 이용렬 감독도 제가 보기에는 제자리에 앉아있기 힘들 것 같고 이 부천 판타지의 감독인 양상구 감독도 일단은 네, 네, 좀 두 분, 제자리에서 편하게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 모두 안절부절 하시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잠시 좀 문제가 생겼던가 본데요. 네, 지금 이제 게시기가 오작동을 해서 지금 이제 게시원이 저 핸드폰 타임 워치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게시를 이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죠. 네, 또 네, 그리고, 박상동 네. 심판위원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심판이 바로 이제 이 판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기 드문 장면이네요. 컴퓨터라고 항상 네,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 워낙 덥다 보니까 이 컴퓨터들도 더위가 먹었나 봅니다. 네. 네, 다시 바둑으로 돌아와서요. 네. 네. 흑이 단수 친 장면까지만 네. 아직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지금 나가면은 이쪽 이제 백은 여기 이제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여기를 딱 두면은 요거가 맛보기로 일단은 흑이 두 마리의 토끼 잡아요. 이쪽도 잡고 이쪽도 호구 쳐서 연결이 되고. 네. 백의 입장에서 변화를 또 다시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 흑 두 네. 점이 끊어져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를 이제 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간호 구단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수죠. 뭐냐면 네. 빨리 여기 처리하고 여기 좀 두고 싶다는 아, 그 속마음이 은연중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해서 여기 탁 틀어 막았을 때 여기를 해둔 게 굉장히 득이지 않습니까? 네. 알기 쉽게 좀 정리를 네. 하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신의 속마음은 네, 이런 네. 그- 다섯, 그런 거를 여섯, 네, 볼 수 있었던 지금 안간호 구단 열심히 우측에 뭐 하고 있는데 일곱 남았어요. 실은 여기에 지금 핵심이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자, 서봉수 선수도 초읽기 2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백이 이게 나가는 게 제 일감인데 섣불리 둘 수가 없는 게 여기를 두는 순간 이제는 이 5점은 못 살립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면 지금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초읽기 사용을 모두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가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흑도 그냥 받아둔다면 좀 문제가 될까요? 그냥 두는 거는 보시면 석점을 살리려고 두다가 네. 5점이 살아가면 손해죠. 아, 네. 그러니까 버릴 거면 차라리 석점을 버리는 게 무조건 낫겠죠. 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5개도 잡고 3개도 살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둘 다 이런 식인 짬짜면. 거죠. 네. 둘 다 먹고 싶은 게 다섯, 안간호 구단의 생각인 건데요. 여덟, 자, 한 그렇게 발 더 합니까? 갔습니다. 네. 근데 돌이 얇거든요. 얇다라는 게 약점이 많다는 얘기죠. 네. 이게 자, 지금 일단 수가 뭔가 있을 듯한데요. 제가 보기엔 여기를 백이 먼저 두면 어떤가요?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 두면 이제 끊어져서 요 수 때문에 나가더라도 이 잡힙니다. 30초. 아.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한 발 더 가는 게 절대 득인 경우가 좀 드물어요, 지금. 네. 그렇다면 여덟, 이 백의 입구자 아홉, 붙임 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 일감은 거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서홍수 구단은 더 좋은 수가 있나 생각을 해보겠죠. 네, 또 서봉수 구단이 감각적으로 네. 수가 있다는 걸 이런 좀 네, 이런 네. 데서 네. 강하거든요. 네. 지금 뭐 밀고 나가도 비슷한데요. 흑이 여기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수는 약간 결국 여기 허점이 남아서 네. 네. 하나, 이쪽으로도 건너붙이는 맥등이 있으면은 네. 수가 잘 안 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마지막 한 자, 번.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역시 좀 감각적으로 네. 느끼고 있나 봐요. 수를 찾고 있는데요. 승부처죠.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이제 확실해요. 흑이 백의 입장에서 이쪽 죽이는데 이것까지 못 잡았다. 그러면 누가 봐도 백이 한 게 없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를 잡아야지만 비슷하게 가는 거고 뭐 여기에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것까지는 좀 바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흑이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마지막. 2개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었는데 네. 넷, 다섯, 여섯, 역시 붙여갔습니다. 네, 일단 그게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가 잘못 둔 수예요. 네, 이 수가 요걸 한 늦췄어야 되는데 네. 그럼 흑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요. 중앙을 버리는 거가 정수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게 되나요? 그게 됩니까? 만약 이게 된다면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나가면은 네. 여기를 이제 못 두죠. 어느 쪽을 두더라도 이걸로 이제 잡히니까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를 두고 이쪽을 일단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자 백이 끊어오면은 흙이 글쎄요 동시에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쪽을 두면 이제 여기를 연결해서 수상전은 백이 6수라 흙이 수부족이고 네. 이쪽을 단수 치는 것도 이어서 안 되죠. 네, 이것도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일로 둬야 되는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요. 넷, 다섯. 이거 일단 흙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안간호보다는 네, 약간 수익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AI는 여전히 흙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요. 네. 원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흙이 바둑이 좋으니까요. 네. 네, 아직도 역전까지는 안 됐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네요.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다섯, 여섯. 선수를 뺏겼다는 게 이제 엄청나게 추격을 허용하는 건데 그럼에도 역전까지는 아직 아닌라는 판단인데 보입니다. 네, 김일환 선수와 김기현 선수의 대국이었죠. 3국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덤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흙이 58집이고요. 네, 반면 세 집이니까 네. 세 집 반 백이 이겼습니다. 네, 김기현 선수가 부천 판타지아의 주장을 꺾었습니다. 네, 제일 까다로운 삼지명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기현 선수가 여기서 상대팀의 일지명을 잡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또 기분 좋은 미소를 보여주는 네. 김기현 선수인데요. 또 상대 전적을 열세였는데요. 네. 열세를 딛고 또 오늘 승리를 네. 가져왔습니다. 역시 일지명 킬러다운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1대 0으로 먼저 앞서가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부천 판타지아는 남은 두 판 모두 이겨야 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일단 좀 이바둑은 흙이 유리하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또 둘 곳이 굉장히 많아서요. 여덟, 긴 여정이 남은 것 같고 자 결국은 흙이 사실 아까 속마음을 보여줬다는 게 여기를 두는 게 원래는 약간 둘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결국 악수가 됐어요. 네. 원래 여기를 있고 두면 이렇게 준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해쳐버린 게 어떻게든 빨리 선수 잡아서 여기 두려고 둔 건데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걸 선수를 뺏겼네요. 자, 보통 이제 바둑을 둘 때 이렇게 유리했던 쪽에서 정확하게 형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흙이 실수가 나왔던 거죠. 네. 원래는 여기도 잡고 이것도 살릴 수 있었는데 하나, 지금 둘, 결국 하나밖에 못했어요. 넷, 그렇습니다. 다섯, 근데- 그런데도 사실 이 정도면 네. 승부가 뒤바뀔 만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그래도 흙이 유리한데 네. 이 바둑의 대국 심리라는 건 참 묘해서 오히려 유리한 쪽에서 더 무리하게 됩니다. 네, 좀 조급해지죠. 네. 지금 이 3-3에 들어간 것도 원래 여기서 슬슬 깎는 게 좀 더 나을 듯한데
지금 안간혹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서 실수한 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조금씩 과격해지는 거고 마지막 하나 서봉수 구단 쪽이 좀 더 정확하게 형세 판단하고 있네요. 더 세게 두고 있죠. 네. 아직 역전 안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물론 백이 맛은 나쁜데 저희 못 살면은 두면 둘수록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타격을 받았는데 만약 이게 잡혔다. 2차 타격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에도 이제 형세는 나쁘지 않을 텐데 이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죠. 자, 지금 귀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안에서 살 수는 네.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여기를 두고 네. 기본 사활로 보면은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면은 이 못 살아요. 아마 요거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동문 여러분들 봐도 이런 모양이 자주 나오죠. 근데 잡는 거는 일선을 젖히면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자칫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붙이는 걸로 못 잡습니다. 자, 근데 젖혔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게 그 비법이에요. 우리 음식점 가면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비법이거든요. 원래는 못 사는데 이게 프로들만 아는 비법이에요. 여기 두면은 호구 쳐서 네. 이쪽에 흙돌이 많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고 마지막 네, 일로 두면은 이게 요 구부러진 사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섯 비법 중에 비법인데 야 오늘 안간혹 구단이 비법 대공개네요. 이거 공개하셔도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이기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이기는 게 먼저니까 네. 비법은 다시 만들면 되고. 네. 앞서 패를 이야기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냥 있는 건 안 되나요? 아 있는 것도 되나요 지금은? 궁금해서요. 또 비법을 또 그렇게 네. 지금은 그것도 되네요. 이제 제가 너무 왔더니. 파고들었나요? 지금은 묘합니다. 네. 이게 다섯 탈출이 가능하니까 네. 야 그러네요. 패 정도로도 이미 비법이 나오는데 야 이게 보통 이런 경우가 없는데 묘수풀이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대단합니다. 보통은 여기를 이제 두려고 해도 네. 이게 잡혀서 안 되는데 여기를 둘 때 지금은 가능하네요. 지금은 이제 흙이 워낙 탄탄해서 네. 네, 원래는 안 됩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특전사들만 들 수 있는 셋 특전사 출신들의 이거 수법들인데 여섯 일곱 네. 받지 않아 버렸습니다. 아깝네요. 지금 안간혹 구단이 약간 아마 지금 유승희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저희가 보통 호구 치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비법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거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한데 네. 혹시 해서 요거를 시간을 벌려고 한번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시 이었어도 되는 자리였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두 점을 살려 나왔어요. 근데 보너스로 여기까지 이제 두면은 백은 또 고민해야 되죠, 이쪽을. 굉장히 큰 자리네요. 네, 중앙 백의 집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는 물론 잡히긴 했는데 결국 백집이라고 보면은 흙이 하나 둬도 백이 막고 내가 하나 둬도 막았으니까 네. 마지막 결과로 보면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집으로는 손해가 없어요. 백은 흙은. 여섯 네, 공배를 자충을 채우는 거죠. 흙이 여기를 두면은 백이 있지를 못합니다. 이어야 되는데 또 이쪽을 채우면은 손을 뺄 수가 없죠. 또 받아야 네. 하나요? 손을 뭐 두면 자충이 또 걸리니까. 네. 야, 중앙- 지금 네. 서몽수단이 이게 봤던 것 같아요.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수가 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결국 여기 뒀는데 승부로 가려면 이게 막는 게 정수였던 모양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두 점을 포기했어요. 네. 지금 이 바둑은 결국 이제 여기에 손이 돌아오는 쪽이 굉장히 유리하죠. 백이 이쪽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10집 이상 됩니다. 자, 첫 번째 기회는 흙이 잡았습니다. 네, 안관욱 선수가
이 우변에서 실수를 한 이후에 좀 흔들리는 듯 했는데요. 네. 다시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 보이고요. 셋, 역시, 넷, 다섯, 역시 바둑이 어려울 때는 이 묘수 한 방이 어떤 전개가 되는데 이 묘수가 나온 게 네. 자, 근데 이거 분위기가 네. 이기면 이거 무조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받아주면 당연히 득인데 받나요? 아, 네. 받아줍니다. 지금 변수가 백도 여기 두는 게 자체가 득입니다. 이게 흑도 여기가 원체 큰 자리고. 손이 네. 흑에게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중반전은 여기까지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후반전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형세 판단 네.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근데 뭐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위에 써 있지 않나요? 네. 네. 제가 저는 시험에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요즘은 이제 기술이 하도 좋아져서 네. 이제 제가 누가 유리하냐 그 판단이 아니라 흙이 얼마나 좋냐 네, 그 판단을 하는 게 낫겠죠? 네.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기로 네. 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라면 해야죠. 네. 역시 중앙 찝히는 자리도 큰 자리죠. 백이 먼저 보강을 해두었고요. 네. 일단 백이집이 여기 돌아간 게 45집이네요. 45집. 네. 이게 5개 잡았으니까 55, 57, 58, 60, 64, 65입니다. 이게 5집이 70집이네요. 백이. 지금 흙이 여기 뒀나요? 네, 그곳에 두었습니다. 자, 이른 집. 네, 70집이라 보고. 네. 마지막. 하나, 흙이 여기서부터 여기 다 돌아간 게 다섯, 70이네요. 여덟, 그러면 지금 역시 바둑 자체는 미세한데요. 큰 차이가 네. 아닌 거네요. 백이 흙이 둘, 넷, 여섯, 7집 정도인데 네. 그냥 우리가 액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는 반제 승부인데 일단 이거 잡을 수 있죠. 흙이 여기 두면 집이 또 늘죠. 네, 요것만 한 점도 잡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흙은 플러스 요인이 많아서 일단 10집 정도는 흙이 유리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AI는 거의 8대2 정도의 네. 스코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 첫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바둑은 이제 안간혹단이 뭐 98, 90 정도 이제 잡았는데 네. 뭐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좀 서몽수단이 더 좀 급해갖고 이제 여기저기 변화를 좀 꾀합니다. 이국이 굉장히 승부판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백성호 선수와 이기섭 선수의 승자가 오늘 승부를 좀 결정짓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좀 이기섭 8단과 백성호 구단 판은 백성호 구단이 이제 흑번으로 두죠. 저희는 좀 바둑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기섭 8단이 유리해요. 네. 그렇다면 네. 부천 판타지아가 네. 지금 이길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네. 지금 이기섭 8단이 저번 라운드에서 이제 양상국 감독이 이제 우리 대구 시작하기 전에 이기섭 8단이 저번 때 굉장히 좋은 바둑을 졌다. 안타까워하면서 이번에도 한 번 더 기회를 다시 밀어붙였는데
야, 여기서 했더니 기대에 부응하는 좀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명장이라고 할까요? 명장들은 뭔가 그 감이라는 게 확실히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선수를 기용하는 능력도 그렇고요. 네. 이게 양상국 감독이 저희가 승리를 하면 보통 감독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번에 인터뷰를 하실 때 항상 이 덕장, 덕이 있는 것보다는 운이 좋은 장수가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은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겸손함의 표현이겠습니다만, 좀 부천 판타지어가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지금 좀 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변화죠. 왜냐면은 놓고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이 이쪽에서 살지 못하면은 이거를 다 메우고 들어야 되니까 자기 집을 메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은 이제 그것을 노리고 두고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피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선수하고, 이쪽을 이제 받으면은 이쪽을 둬서 뭔가 두 집을 만들려고 할 텐데, 지금 두 집 자체는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이런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 두 집이 안 난다고 보면은 흑이 여기를 맞게 되면은 둬서 서로 집이 됩니다. 이렇게 한 집씩 마저 만들어 가죠. 집이 나면은 결국 이 패 때문에 백이 여기를 있자니 자기 수를 메우는 꼴이 되고, 여기를 흑이 반대로 두게 되면은 완전 패가 되죠.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늘어서 일단 흑의 수를 줄여놨는데, 어쨌든 백은 좀 하나, 씁쓸한 자리네요.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안간호 구단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지금 수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둘 이유가 없는데요. 네. 여기 따내면은 이게 2, 4, 6, 8 여기 이어서 두면은 나중에 막는 것도 선수가 되죠. 끊는 게 있어서 9집 이상 되는 자리인데, 흑이 아무리 여기서 잘 둬도 9집 이상 득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럼 그냥 네. 4점 따내는 편이 좋을까요? 여기서 백이 흑이 만약에 막 여기저기 수를 내고는 있는데 네. 결코 후수가 됐다. 근데 백이 여기를 딱 있는 순간 이거는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쪽이 챙겨가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뭔가 네. 아래쪽을 두기 쉽지 않은 분위기죠. 점점 네. 손을 네. 빼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게 안간호 구단도 지금 마지막 초읽기에서 정확한 형세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AI는 뭐 승률이 높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 집으로 따지면은 큰 차이가 아니다 보니까 흑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건 알겠어도 내가 이렇게 뭐 이쪽을 넉 점을 잡고 끝낼 정도냐,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 거죠. 대부분 심리가 그렇습니다. 둘, 그러다 보니까 흑도 뭔가 득을 얻기 위해서 자꾸 두게 되고, 백의 입장에서는 뭐 서몽수단은 더욱더 뭐 좀 버티게 됐죠. 네. 보통 이럴 때 이제 변화가 크게 한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백이 결국 뭔가 받으면은 결국 여기를 흑이 두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 이기는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백은 백은 버티는 게 지금은 가장 승부수고, 네. 흑은 이게 살아가면 또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를 메우러 가겠죠. 그러니까 패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봉수 선수 지금까지 전승을 기록해 왔는데요. 오늘 최대 고비를 네. 맞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부천 판타지를 오늘 응원하러 오신 15여 명의 팬들은 저를 아주 싫어하시겠지만 이 서봉수 구단이 예전 과거에 9연승하고 이럴 때 이런 바둑을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역전했거든요. 여섯, 근데 그때 항상 뭐 때문에 역전했냐? 패 때문에 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라는 것은 항상 이긴 유리한 쪽이나 불리한 쪽이나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지금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자,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고요. 그 안간욱 구단이 지금 계속 뭐 수를 내려가는 입장 아닙니까? 유리한 쪽에서 수를 내려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판이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패가 되든 뭐가 되든 계속 처리를 하겠죠. 자, 이제 수를 늘렸습니다. 백이 여기 두면은 일단 내친 걸음을 여기 둬야 되죠.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네. 여기를 이제 이렇게 살면 백 흑 입장에서는 안 되죠. 여기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은 여기 둘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 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잠깐 살펴봤을 때는 네. 이기섭 선수가 좀 유리한 듯 보였거든요. 네. 이 중앙집이 만들기가 어렵지만 중앙집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귀나 변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지금 바둑 내용으로 보면은 흙이 밑으로 싹 이렇게 돌려서 집을 만들었는데 중앙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거든요. 네. 자, 백이 31집이 났고요. 네. 여기 28집인가요? 28집이죠? 네, 반면 3집입니다. 네. 오, 백이 오히려 반면으로 네.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부천 판타지아의 이기섭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판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검토실과 해설실이 좀 거리가 있는데 박수 소리가 지금 크게 들릴 정도로 정말 부천 판타지 입장에서는 정말 황금 같은 승리입니다. 자, 이제 승부는 다시 원점입니다. 1대1. 이제 이 1국에서 오늘의 승자가 결정이 될 텐데요. 자, 역시 선생님이 이거를 한 점을 잡았네요. 한 점을 잡았는데 네. 흙은 여기를 이제 뒀습니다. 네. 일단은 흙이 유리한 거는 맞는데 좀 불안. 네, 뭔가 왜 이렇게 한데요. 어렵게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리 봐도 여기만 두면 되는데 이게 제일 여기서 수내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니까요, 지금. 네. 어쨌든 지금 상주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AI의 네. 수치는 조금 벌어져 있긴 네. 하지만 사실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저희 수상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히려 여기를 뒀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일로 메우고, 네, 메우고, 네, 메우고, 자 메우고 해서 손을 빼면은 빅이 되네요. 그러니까 빅패가 되죠. 네. 이 패가 되니까 이 바둑은 애석하게도 백이 패감이 없어요. 바둑이 흙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이런 거, 뭐 이런 거 등등 패감은 여기도 많고 패가 나면은 결국 수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결국은 흙이 백이 메우면서 이제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백은 수를 메우면서 자기 집을 메우는 꼴이 돼서 네. 흙도 결국 하나를 뒀고 그러니까 흙도 얻은 이익은 없어요. 흙도 하나를 뒀고 백도 하나를 메웠기 때문에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두 분이 서로 막 두긴 뒀습니다만 이익을 가져간 쪽도 없고 손해 본 쪽도 없어요. 네. 결국은 똑같은데 또 넉 점을 잡은 게 결정타가 될 것 같네요. 단상 최대의 자리는 결국 흙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이 바둑이 끝내기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백의 입장에서 이런 바둑은 끝내기 할 때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 집을 깨는 거 외에는 둘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수가 네. 지금 이게 원래 이으면은 백이 여기를 이으면은 네, 이쪽을 잡아서 그럼 이제 끊는 수는 있더라도 이렇게 네, 수가 나지 않는데 아, 치받는 수가 선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뚫고 나갑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받으면은 받게 되죠. 받을 때 있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있는 수가 여기 한 집이 생기고 흙이 여기를 이제 두면은 한 집을 따내니까 두 집짜리예요. 네. 네, 두 집짜리인데 흙이 결국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끊고 이을 때 단수 치고 있고 여기도 순하니까요. 흙이 이제 이렇게 있는다고 보시면은 하나, 이게 지금 둘, 셋, 공배가 됐죠. 네. 아, 네. 여섯, 실전엔 따내는 네. 것이 정수였어요. 네, 따낸 게 정수고 네. 이래서 좀 차이가 더 좁혀졌습니다. 지금 AI는 어쨌든 흙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형세가 굉장히 미세해요. 그러니까 반집을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반집을 이겨도 변화가 없으면 유리하다라고 그냥 계산을 팍 해버리는 건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 정도의 차이도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미세한 형세인 만큼 만약 좀 실수가 나온다면 네. 바로 승패에 직결이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좀 큰 자리가 여기가 이제 큰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백이 돈다라고 보면은 원래 여기와 여기가 맞북이에요. 그러니까 따내고 흙이 백이 여기 두면은 흙은 여기 두면 돼요. 근데 좀 요거를 흙이 두는 바람에 이제 세 집 당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10집 정도 유리했던 것 같은데 세 집이면은 좀 제가 보는 굉장히 미세한 바둑입니다. 지금. 미세해졌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이 70집을 돌파를 했어요. 72집까지 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칠십이 집인데 흙은 일단 눈에 보이는 집은 79입니다. 흙이 결국 여기를 두니까 집이 늘어나니까 일단 흙이 유리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차이가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네. 흙이 단수 네. 치면 백은 두 점을 살릴 수가 받아야 없는 되고. 건가요? 결국은 그렇네. 여기 때문에 결국은 흙이 이겼네요. 네. 여기 두고 이쪽 두면 야, 그 자충이 발목을 잡습니다. 네. 이면은 네, 이렇게 해서 도로 이제 백이 잡히니까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두 점 못 살리면은 네, 딱 요만큼 불리하겠습니다. 둘, 셋, 넷. 자, 안관욱 선수가 만약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개인 네. 성적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승리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이 상주 명실상감 한우를 꺾게 된다면 네, 팀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5승 고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3위권까지도 네, 가는 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흙이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2점 잡는 게 손이 네, 조심스럽죠. 네. 이 평상시에도 팍팍 나가더라도 이게 오늘같이 이 관중들이 많으면 또 신중해집니다. 게다가 또 이제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제 조치현 구단과 오기철 구단 바둑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덜컥 수가 나는 바람에 그거를 다들 이제 보셨기 때문에 안간호 구단도 끝에까지 천천히 두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격전이네요. 이 바둑 자체도 격전이고 두 팀 간의 대결도 격전이고 지금 이제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대구 시간이. 어느새 시간이 네. 이렇게 됐네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걸리지만 2시간이 넘어가는 대국은 상당히 격전을 치는 건데 오늘 어려운 승부였고요. 근데 바둑 내용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 부분전 접전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2시간 넘어간지 저도 지금 알았네요. 네, 보기에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바둑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반부터 마지막 하나, 전승을 기록했던 이 조치훈 선수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연승이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건데 흐름도 있어야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역전수 몇 번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네. 예. 또 이게 프로쯤 되면 프로 실력에서는 다 그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정말 뭐 아주 조그만 차이 아니겠어요? 네. 컨디션 여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 연승을 이어간다는 거는 저희 뭔가 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특별한 게 있는데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좀 이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휴직을 하다가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24연승인가 했을 거예요. 복귀하자마자. 마지막 근데 이제 하나, 어떤 기자가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승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상외의 답변이 이세돌 구단이 예선전에서 둔 김만수와의 대결이 가장 어려웠다. 네.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놀랬죠. 네. 근데 그 바둑은 사실 제가 이세돌 구단이 16연승 제가 뒀는데 네. 정말 뭐 말 그대로 99% 이긴 바둑이었는데요. 근데 마지막 초읽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정말 지고도 제가 역전을 당했죠, 결국에는. 야, 이러니까 이 사람이 1등을 하는구나 느낄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둑 내용은 아니지만 그 형세면으로 보면은 정말 지기 힘든 바둑을 졌죠, 제가. 그리고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조차도 가끔 한 방 이렇게 날려주는데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다른 사람 이기는 거는. 그러니까 연승이 요즘 들어선 더더욱도 안 나오죠. 네. 예전에 이창호 구단은 뭐 40 몇 년승. 또 제가 알기로 지금 신기록은 이창호 구단과 김인 구단의 41연승인가요? 그 정도가 지금 신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세돌 구단이 24연승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10연승 정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10연승도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전력 차가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네. 자, 지금까지 시니어리그에서 전승을 이어오고 있는 선수는 서봉수 선수가 유일한데요. 자, 그 전승이 오늘 마지막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 전승을 거두다가 이게 지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거 아쉽겠다, 뭐 이거 기분이 안 좋으시겠다 그러는데 막상 그 전승이 깨진 기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속 시원하다 그럽니다. 어, 이렇게 이기는 게 정상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스스로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기록을 의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연승 그러면은 요 괜히 원래 바둑이라는 건 반전무인 혹은 뭐 이게 부득 탐승 그래서 이기는 거를 최대한 자제해야지 좋은 내용과 승리를 가져오는데 연승하다 보면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돼서 오히려 하나, 끝나고 나면 속 시원하다라고 하죠. 네. 네, 계속 이기다 보면 사실 네. 어깨에 힘도 좀 네. 들어가고요. 네. 아홉, 네. 네, 저희가 또 연승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네. 정정을 좀 해드리려고. 네, 네. 이창호 구단이 1위가 맞네요. 네. 이창호 구단이 사단 시절에 네. 또 기록을 했던 것이 1위 기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2위가 김인 구단이 네. 6단 시절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2위고요. 마지막 또 3위 기록이 이세돌 구단이라고 합니다. 32연승을 또 네. 기록을 했다고 하죠. 네. 제가 사람만 맞추고 다 틀렸네요. 얼추 다 맞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정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엉터리 해설자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네. 이 기록들을 보면요. 네. 저도 사람은 기억에 남는데요. 네, 네. 또 숫자에 약해서. 그렇죠. 또 이제 저도 가물가물해요. 그래갖고 네. 예전 때는 이게 벌써 이세돌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이나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네. 이게 그때 몇 년승이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시니어 바둑리그 스태프진들이 철두철미합니다. 직업의식이 네. 바로 또 조사해서 이렇게 또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반패를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어제 이제 오규철 구단과 이제 조치현 구단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어제 그 대국이 이제 오늘 이제 시합을 하러 오신 사모님들 사이에서도 이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성은 어떻게 그 바둑을 질 수가 있냐. 그리고 아까운 판 졌다. 네. 일단 또 오규철 구단이 이제 광주에서 이제 활동하시잖아요. 뭐 다들 이제 좋아하시지만 또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제 분들이 이겼을 때 더 호응이 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많으신 이제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오규철 구단이 이겼어야지 광주 분들이 더 좋아하셨을 텐데 하면서 이 좀 자기처럼 또 이게 아쉬워하셨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게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오규철 구단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조치훈이다. 그러니까 그 바둑을 진작에 던졌어도 할 말이 없는 바둑인데 네. 그 하나,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은 뭔가 하나의 그 가능성을 본 거죠. 근데 그 하나의 가능성을 꾹꾹 참아가면서 결국 역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색다른 또 시각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예,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벌써 대국이 시작된 지 2시간이죠. 2시간 네. 15분이 지났으니까요. 꽤 긴 시간 동안 대국을 치렀는데요. 이 체력 관리가 중요하죠. 이게 동호인 여러분들도 보통 바둑가 세네판 두면 머리 아파서 못 두겠다는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쉴 새 없이 머리를 쓰다 보면은 머리가 멍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착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대국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시니어 리그에서 거의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좋은 내용으로 두어졌던 두 분의 명국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석이 굉장히 많았던 네. 것 같습니다. 백은 22집이 났고요.
네, 좀 9줄이죠. 네. 대략 10집인가 봅니다. 네. 역시 그날의 운이기도 한데 9집이네요. 네, 안간혹 구단으로서는 물론 좋은 내용 보여줬고 또 마지막까지 승리의 운이 따랐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던 한 판입니다. 네, 안관욱 선수의 승리입니다. 서봉수 구단의 전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한 서로의 승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팀의 승리를 이끄는 귀중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안관욱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네, 좋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항상 이 바둑 내용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장장 2시간이 넘어가는 정말 치열한 혈투였는데요. 오늘 두 선수가 보여준 바둑 정말 좀 멋있었던 네. 한 판인 것 같아요. 네. 흔히가 저희가 이제 명국이라 그러고 이게 고전이다라고 하는데 고전이라는 거는 항상 여러 번 보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둑은 제가 보면 그 명국, 고전의 반열에 드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승패를 떠나서 너무 좋은 바둑 봤습니다. 네, 오늘의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1국에서 안관욱 선수가 서봉수 선수를 물리쳤습니다. 네. 일단 부천 입장에서는 김일환 구단이 제일 먼저 패배를 해서 네, 상당히 좀 표정이 어두웠을 것 같은데 이기서 8단이 역전승을 거두고 안간호 구단마저 승리를 거두어서 중요한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네, 앞서 이 양상국 감독은 좀 오더가 불리하지 않았나 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좀 이따 바로 여쭤봐야겠어요. 네. 네. 자,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변동이 없습니다. 네. 일단 순위 자체는 같습니다만 5승이 세 팀이 됐고요. 지금 개인 승수로 차이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웃고 있는 팀은 부산일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상주가 불의의 일격을 당하는 바람에 네. 부산과 상주가 2승 차이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부천 판타지아는 순위에서 변동이 없긴 하지만요. 만약 오늘 패했다면 정말 많이 네. 순위가 떨어지게 됐었는데요. 네. 4위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오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양상국 감독님께서 앞서 검토실에서 오더가 조금은 불리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결과는 이제 좋게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수가 유리하게끔 이게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네. 판 짜는 게 가장 할 일인데 오늘 양상국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한 판이 됐습니다. 네, 부천 판타지아의 양상국 감독 그리고 안관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상국 감독님, 이 예. 마지막 이 안관욱 선수의 바둑 끝까지 좀 초조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오기철 사람이 99% 이긴 바둑을 역전당하기 때문에 끝이 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아주 끝이 잘 나서 좋습니다. 네, 안관욱 선수 오늘 바둑에 대해서 좀 총평을 부탁드려 볼게요. 글쎄 그 초반에 너무 일찍 패를 들어가서 이제 고전을 한 것 같고요. 패 가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거기 집착하다 보니까 또 뜻밖에도 이제 그 백도 거기에 집착하는 바람에 찬스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유스인 캐스가 계속 궁금했던 네. 양상국 감독님께서 처음에 오더 사전 그 예상과 이게 네. 결과가 잘 나왔는데요. 처음에 대전 상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6대 4로 불리했죠. 네. 1, 3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백성원 3과 이승우 3이 승률이 1승 10패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7대 3으로 불리하고 또 안관욱 3은 3승 6패인데 아무래도 불리한데 반대가 됐으면 되는데 오다보다는 아까처럼 운이 좋아가지고 오늘 시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안관욱 선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라운드도 그렇고 오늘 또 서봉수 선수의 전승을 마무리를 시키게 되었는데요. 좀 소감이 궁금합니다. 글쎄 바둑이 워낙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또 끝에 마무리도 제가 좀 약간 잘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좀 더 이 뒷 마무리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간혹 그 사모님께 일단은 그 서봉수 사모님의 전승을 깼잖아요. 그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글쎄요. 미안한데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양상국 감독님께 네.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네.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네 팀을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뭐 어차피 두 팀은 나와 있고 마지막 네 팀 중에서 두 팀이 떨어지는데 네. 다음 주가 저희가 조춘 팀이에요. 아, 거기가 아마 마지막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다음 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전승을 네. 깬 이제 소감을 여쭤봤는데 네, 사실 네. 대국이 끝난 이후에는 좀 멍하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좀 뭐 물론 이겨서 기쁘긴 하지만 네. 좀 미안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중요한 한 판이었으니까요. 네. 네, 이로써 자 이제 10라운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경기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1경기에서는 부천 판타지아 그리고 부산 KH 에너지가 만나네요. 네, 아까 양상구 감독님께서 얘기하시지만 강팀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부산 KH 에너지는 상주가 오늘 졌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는 영암 월출산 그리고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만나고요. 네, 이 판이 더 이제 중요하죠. 상주 입장에서는 지면 더 순위가 하락하게 하고요. 영암도 만약 지게 되면은 이제 4승 6패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한 판입니다. 자, 3경기에서는 응성 인삼 그리고 삼척해상 네. 케이블카가 만났습니다. 네, 뭐 이 판도 삼척해상 케이블카 1승에 대한 의지가 너무 뜨거운 팀 아니겠어요? 이 판도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난 경기를 네. 지켜봤던 것 같은데요. 김만수 해설위원 오늘 네. 열일 하시느라 좀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둑 내기 너무 재밌었고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잘했습니다. 네, 휴일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